쌍방폭행, 정당방위 인정이 어려운 이유. 쌍방폭행에서 정당방위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인정이 되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상황도 같이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려고 한 행동이라고 정당방위를 주장하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으려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 행위로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 방위 행위로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러한 정당방위의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방위를 한 목적이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한 게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를 대항하려고 가해를 한 경우, 이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인지 판단을 하려면 종합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경위로부터 시작해서 과정, 결과까지 봐야 하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에서는 방어의 목적을 갖더라도 공격 행위의 성격 때문에 정당방위의 인정이 어렵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김방호는 최과당과 다툼을 벌이다가 모자를 쳐서 벗기거나 목덜미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다툼이 끝난 후 최과당은 도망가려는 김방호를 따라가 계단에서 김방호를 여러 차례 붙잡았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김방호는 최과당을 거세게 뿌리치는 바람에 최과당은 넘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방호는 자신은 최과당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뿌리친 것이라고 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때 당시 최과당은 김방호를 붙잡으면서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무게중심을 잡고 있었는데, 김방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과당의 손을 힘껏 뿌리치게 되면 최과당이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방호는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최과당을 뿌리쳐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는 최과당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공격 행위로 보고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론과 사례를 결합해서 보면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쌍방폭행은 모두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쌍방폭행으로 입건이 되더라도 상대방의 거짓 주장으로 방어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된다면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신속하게 수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CCTV, 블랙박스라든지 아니면 목격자의 증언 등인데요.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당방위를 주장하면 쌍방폭행 사건이라도 정당방위의 입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유익한 법률 상식을 알고 싶으시다면 미넨폴리스를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